자, 이번 차시에서는 사회출된 금액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사후 관리를 을표에 넣어 가지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걸로 하면 되지만 이제 사회출은 추가과세 문제가 발생하니 어떻게 해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본 수업 때도 많이 하는 거라 우리가 뭐 신고 사례와 무신고 사례 가지고 이제 결정받은 경우다 둘로 구분해 갖고 이제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거는 정리를 좀 해놔야 막상 이제 쓰려면 내용은 아는데 이 계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법학은 나름대로 뭐 백지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눠 쓸 거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사회출, 배당상여나 기타 소득이나 등등의 사회출 처분된 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사례를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례. 그럼 신고 사례란 말은 내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법인이 송금 산입하고 상여 등의 처분을 한 거야. 그래서 3월 말까지 신고한 거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21년도에 2000X1년도래요. X1년도에 이때 당기순이익에다가 조정을 거쳐 갖고요. 이거 법인세 언제 신고해요?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신고했죠. 이런 상황이다. 요 신고하면서 반영했다는 거야. 이거는 이때 이제 나눠서 법인과 그 귀속자 나눠 갖고요. 각각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로 쪼갰으면 좋겠다. 구상할 때 여러분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추가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한 원천 인수를 해야 되겠지. 원천 인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받아가는 귀속자, 이 사회출 처분되는 그 대상자, 그 귀속자는 원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먼저 법인부터. 법인은 원천 인수해야 되는데 원천 인수할 때는 그 시기라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 시기를 알아야 그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그죠? 그럼 시기 특례를 만들어 놨죠. 원래 원천 인수 시기는 언제야? 소득세법에서 지급하는 때. 지급할 때 하는 건데 이건 지급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2000X년도쯤에 이때 차를 고쳐준 거야, 주주차를. 아니면 임직원 차를. 그러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차는 고쳐준 건 X년도 8월 20일 날 고쳐준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법인세 조정하다 보니 지금 발견돼 갖고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시기를 임의적으로 정해줄게. 이건 이제 신고일이라고 해요. 신고일. 신고일. 자, 신고일. 이때를 지급 시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신고는 보통 3월 말에 하겠지. 그럼 이제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원천 인수 납부를 하면 된다. 그렇게 연결 지으면 돼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때 이제 과세관청에다가 이렇게 처분된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소득 자료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언급하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넣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아가는 귀속자, 대상이 되는 귀속자 입장에서는 원천 납세무라고 해서 이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얹어 갖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될 텐데 이때 인정 배당과 인정 기타 소득은 언제가 이 귀속자 입장에서 이제 수입 시기입니까? 얘는 원천 이후 시기고요. 얘는 수입 시기죠. 수입 시기는 아시다시피 결산확정일입니다. 인정 상여만 좀 빠르죠. 근로제공일로 돼 있다. 결산확정일, 근로제공일. 그럼 X2년도에 결산확정일이니까 얘는 인정 배당과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인 X3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 반영하면 될 거니까 큰 문제 없네요. 근데 이제 인정 상여가 문제지. 얘는 근로제공이니까 X1년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인정상여나 이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실시하잖아요. 그 연말 정산 이미 했겠지. 2월분 급여지급이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정산 끝난 상태인데 언제 이걸 한 거야? 3월 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얹어진 소득이 발생한 걸 안 거니 그러면 이때는 재정산을 실시하는데 재정산은 요때 하면 돼. 요때 4월 10일 날 법인 입장에서 법인이 재정산 실시하고요. 재정산한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때 추가 소득이 없으면 종결하고 있으면 확정 신고 의무를 또 지면 된다라고 연결짓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신고 사례는 그나마 좀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신고 사례가 아니라 결정받을 때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제 세무 조정할 때 이 사회출되는 처분이 포함된 이 내용을 반영 안 했습니다. 반영 안 한 상태인데 나중에 조사 나와가지고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너 법인차 아닌 주주차를 왜 고쳐줬어? 그리고 왜 비용 처리했어? 임직원 차를 고치고 비용 처리한 게 있네? 송금문 산입하고 상여 배당 처분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세무서에서 해서 그래서 경정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복잡하죠. 이게 무신고 사례라고 하는 거죠. 즉 X년도치 당기순이익 가지고 X년 3월 말까지 신고할 때 이 사회출되는 이 내용을 누락했다는 거야. 누락했다. 이 누락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례가 만들어 봤습니다. X년도 8월 10일 날 경정 결정이 떨어졌고요. 8월 10일 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어떻게 경정 결정 떨어지면 15일 내
15일 내 변동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럼 변동 통지를 이때 받았답니다. 8월 25일 날 이때 받았대요.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도 또 쪼개서 법인의 의무와 그다음에 귀속자의 의무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근데 이것도 시기를 정해놔야지. 아까 우리 신고 사례는 언젠데? 신고 사례는 신고일인데 여기 결정받고 하는 경우는 이때는 변동통지서죠. 이거 받은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받은 날이 원천 시기 특례를 적용받는 날이다. 이때 지급한 걸로 보니까 다음 달 10일인 이때 받은 거는 8월 25일 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일이다라고 했죠. 9월 10일 날 이때까지 원천 인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법인의 의무는 그래요. 받는 쪽은 똑같죠. 아까 봤던 거랑. 그래서 귀속되는 수입 시기가 결산 확정일, 근로제공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데 요거는 똑같이 가면 되고요. 아까 봤던 거랑. 얘는 인정상에는 이때인데 재정산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2월분 급여 지급 시 이때 정산 먼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둘로 나눠서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대표이사 상해 처분한 거야. 대표이사한테 상해 처분 됐는데 대표이사가 다른 여타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 정산 실시했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추가 과세가 안 되죠. 소득이 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금 이때 9월 10일까지 이때 변동 통지 받으면 이게 얹어져 가지고 이 소득이 또 대표이사한테 있다는 거니까 얹어야 될 텐데 그 얹는 거는 재정산하는 거죠. 재정산. 다시 한번 정산하는 거는 이 9월 10일 날. 요 날짜 똑같네요. 이때까지 재정산할 때 포함하면 된다.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근로소득만 갖고 하는 거 맞죠? 그죠? 만 갖고 하니까 어차피 이자는 근로밖에 없대 만약에. 그러면 근로 연말정산 2월분 급여 지급 시 5월 달에 세무사 안 갖고 다시금 또 근로에 얹어가지고 다시 정산하고 끝내버리면 그래도 심플한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다른 소득이 또 있어. 그러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5월 달에 추가 소득 얹어서 신고 납부를 했을 거야. 소득세를.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산은 뭐만 갖고 해요? 근로만 가지고 정산하니까 또 얹어져서 임대사업 소득을 또 얹어갖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추가 소득 있다면 이게 추가 신고하는 기한을 만들어놨죠. 이때 변동통지서를 받았죠. 언제? 8월 25일 날. 그러면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0월 말까지. 다 다음 달 말까지. 이때까지 추가 신고를 하면 이거는 원래 이 X1년도 소득은 X2년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하는 게 맞지만 지나버렸지만 5월 말까지 제대로 이행한 걸로 봐줄게 라고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쭉 밟아가시면 되고 쓸 때는 법인과 그 다음에 귀속자로 나눠가지고 원천 징수의무, 원천 납세의무로 구분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 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얹어서 추가 신고 납부는 그 변동통지 받으면 수령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추가 신고하면 그때는 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걸로 본다고 돼 있고 당연히 납부도 그때까지 하는 걸로 추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 추가 신고 납부를 안 했대요.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길 때 언제부터 매긴다고요? 이때는 이제 11월 1일부터 이때까지 추가로 신고 납부 기회를 줬으니 11월 1일부터야. 6월 1일부터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가 요구하는 판례. 그다음에 경정청구 기산일도 당연히 추가 신고 기한 다음 날이 경정청구 5년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날짜부터 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고요. 자, 요때 이제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제 없을 때 요때 얘기를 또 추가를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저가 판례 얘기는 요 1번, 2번 정도로 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출 처분됐을 때 그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다들 우리 많이 준비하는 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막상 쓰려고 한다면 또 틀이 안 잡혀 있으면 힘든 거니까 그렇게 한번 대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이걸로 이번 차시 마치겠습니다. 예.